제가 간혹 액세서리를 올려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 뭐냐? 액세서리예요. 어떤 액세서리? 딱 봐도 반지 케이스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제가 이제 뭐 액세서리가 참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반지 케이스고, 근데 요거는 어떤 반지냐? 모이서나이트 그리고 플러스 플래티늄 반지예요. 플래티늄 반지. 그게 뭐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금보다 비싼, 이게 또 이제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 반지다. 자, 한번 반지를 열어볼게요. 딱 열면은 케이스가 여기구나. 딱 열면은 반지가 없어요. 어딨냐? 제가 지금 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이서나이트 그리고 플래티넘 반지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자, 오늘은 제가 이 플래티늄이랑 늄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전문가 아닙니다. 참고로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한 시간 2시간만 검색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제 영상 뒤편에 그 확대한 영상을 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까이 보고 싶은 사람은 뒤에 확대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모이서나이트고, 모이서나이트 액세서리는 제가 그동안 한 4번인가 5번 여러 가지 것들 시리즈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1캐럿짜리, 뭐 5부짜리, 뭐 3mm짜리, 뭐 2mm짜리, 뭐 1mm짜리 다 보여준 것 같은데, 테니스 파츠도 보여주고, 테니스 파츠는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는 사파이어고, 얘는 모이서나이트, 얘는 그 5부짜리, 그러니까 미리수는 5mm짜리. 자, 모이서나이트 보석이에요. 다 풀로. 이거는 뭐 이제 이터널 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빙글빙글 한 바퀴 풀로 다 돈 걸 이터널 링에다가 한 거.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이서나이트도 모이서나이트인데, 이거는 플래티늄이라는 소재를 만든 거예요. 소재로 그 안에 모이서나이트를 넣은 거죠.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우선은 플래티늄 뭐냐? 쉽게 말하면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그러니까 금방 사장님끼리만 말하는 용어로는 백금이라 하고요. 여기서 백금과 화이트 골드 달라요. 백금이 영어로 하면 화이트 골드 아닌가요? 맞는데 달라요. 그리고 백금이라는 말을 원래 사용하면 안 되고, 백금이 아니라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반지가 보통은 순금으로도 만들긴 하지만은 14K 또 18K 이렇게 뭐 만들잖아요. 14K, 18K 그리고 24K도 만들긴 하죠. 하여튼 이 반지는 금보다 비싸요. 그래서 이 반지 얼마냐? 제가 사실 이거는 공장에서, 반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주문을 산 거거든요. 중국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도매가 소매가 이런 것들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고객가로 제가 구매한 건 아니에요. 고객가로 구매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반지 이런 금방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그 금방을 운영하는 가격으로 받았거든요. 그 가격으로 대략 한 160에서 170만 원 돼요. 그럼 만약에 고객한테 팔릴 때는 훨씬 더 비싸게 팔리겠죠. 자, 좀 많이 비싸죠, 그죠? 물론 이제 근데 그 모이서나이트는 왜 이렇게 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이서나이트는 2021년에 특허권이 끝났어요. 특허권이 끝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1캐럿 기준으로, 1캐럿도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1캐럿 기준으로 1캐럿이 거의 그러니까 2021년 특허권이 있기 전에는 1캐럿이 보통 한 거의 100만 원 됐거든요. 이 알맹이 하나가 100만 원. 근데 특허권이 끝나고 난 이후로는 거의 절반 이상, 절반도 아니지, 한 20% 이하로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무튼 이제 모이서나이트를 아직까지 굉장히 비싸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 2년 전, 대충 2년 전까지만 해도 비싼 보석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특허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좀 많이 저렴하다. 특허권이 끝났는데 왜 저렴할까요? 많은 곳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허락받은 곳에서만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갖고 싶어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곳에서 모이서나이트를 만든다. 그래서 모이서나이트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약간 막 한 거의 200만 원대 가까이 가까웠잖아요. 그거는 보통 이 백금이 아니라 플래티늄의 그거랑 기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래티늄이 백금이라 말했는데 백금이면 하얀 금인가요? 아니에요. 자, 플래티늄이 백금인데 플래티늄은 금이 아니에요. 아예 다른 종류예요. 약간 알루미늄 같이 다른 종류예요. 자, 그러면은 화이트 골드는 뭔가요? 좋아요. 내가 이제 잘 배운 걸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핑크 골드, 무슨 화이트 골드, 뭐 긴등 무슨 골드 있거든요. 뭐 그린 골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 14K라던가 18K로 반지를 제작하죠. 예를 들어서 얘가 금이라 해요. 14K, 18K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색깔을 씌우는 거예요. 색깔. 이제 그 색깔을 씌울 때 그 소재가 참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화이트 골드는 그 금을 하얗게 보이게끔 여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하얀 걸 코팅한 거예요. 하얀 거. 요즘에는 이런 코팅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잘 지워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지워지긴 지워져요. 그리고 옐로우 골드는 좀 더 이렇게 이제 좀 옐로우 골드 느낌 나게끔 코팅을 한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이게 말하려면은 너무너무 어렵고 여러분도 전달력도 전달해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금은 원래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화이트 골드도 보면은 화이트 골드 하얀색인데요? 그 코팅한 거래요, 코팅. 화이트 골드 코팅한 거예요. 쓰다 보면은 화이트 골드가 아니라 조금씩 노랗게 돼요. 물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기술이 좋아서 웬만해서는 잘 안 벗겨지고요. 자, 그러면은 플래티늄은 뭐냐? 플래티늄이 백금이거든요. 근데 플래티늄은 그러니까 백금은 금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금은 금이에요. 금은 금이고 플래티늄은 약간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걸로 보자. 자, 이거예요. 플래티늄. 아예 플래티늄은 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재가 하얀색인 되게 까다로운 소재예요. 하얀색인 까다로운 소재. 그래서 플래티늄은 금이 아니에요. 근데 금보다 비싸다고 했죠. 자, 여기서 또 이걸 또 이제 정확하게 말해드릴게요. 금보다 비싸다는 말은 원자재는 금보다 싸요. 금보다 약 절반 가격이에요. 얘가 만약에 순금이잖아요. 순금 24K이고 24K가 한 얘가 30만 원이야 치죠. 30만 원짜리다. 그럼 플래티늄 똑같이 생긴 거 가져오면은 한 15만 원이면 돼요. 근데 플래티늄이 왜 비싸죠? 그건 이제 또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플래티늄이 비싼 이유, 만들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딱딱해요. 금은 1000도 이하에서 막 지지기 볶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지 만드는 거예요. 14K, 18K 같은 것들.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한 1500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온도가 달라요. 그리고 다르다는 거는 얘가 만들기 까다롭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이해했죠? 그래서 공인비, 기술비가 비싸요. 다루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물론 원소재 값은 금보다 싸지만 이렇게 완성된 반지로 봤을 때는 금보다 훨씬 비싸다.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2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든 게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같은 식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플래티늄을 만들면은 200만 원. 근데 이제 또 이게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할 건 아닌데 제가 말하기가 복잡해요. 자, 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반지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전달할 게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플래티늄이 굉장히 딱딱하나요? 단단하나요? 뭔가 플래티늄 하면 뭔가 강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니에요. 14K와 18K의 사이에 단단한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플래티늄이 굉장히 무거워요. 금보다 훨씬 무거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금은 아닙니다. 그냥 아까 예시를 들은 거지. 제가 이것도 리뷰 올릴까 말까 했는데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뭐냐? 그 재는 거. 그 몇 그램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재는 거예요. 여기 숫자 보이죠?
얘가 얼마나 무겁냐? 물론 이제 이 생긴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14K보다 한 2배 정도 중량이 더 나가고요. 그리고 18K보다 한 1.7배 정도 더 중량이 나가는 걸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실버잖아요. 실버 이렇게 있는 거 다 빼볼게요. 얘가 얼마나 무겁나. 물론 이제 이게 그냥 그냥 이렇다라고 비교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자, 이게 반지가 몇 개야? 1, 2, 3, 4, 7개. 자, 지금 얘가 7개 실버고요. 7개가 11.7g이죠. 하나 빼볼까? 10.4g, 10.5g. 좋아요. 10.5g. 근데 얘가 얘네들보다 무거워요. 얘가 플래티늄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뭐 아까 10. 몇 그램? 10.3g. 얘를 내려놓잖아요. 내려놓는 순간에 얘가 혼자 그냥 11. 대충 11g이에요. 11g. 11g이면은 다 올려야 되나? 아까 7개? 얘는 12g이네. 뭐 아무튼 6, 7개 정도 되는 그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참고로 원래 더 무거울 수 있는데 얘가 보면은 여러분에게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얘가 모이서나이트잖아요. 모이서나이트가 이 가운데 심지 한번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아래와 위쪽에도 쭉 깔려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도 상하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의 이런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요청했어요. 위에도 깔아주세요. 아래도 깔아주세요. 이런 보석은 몇 개 넣어주세요. 사이즈는 몇 개 해주세요. 사이즈는 몇으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나름 이제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제 플래티늄은 여기 보면은 여기 그 PT라고 써 있어요. PT950이라고.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거꾸로 해야 되네. 이쪽 여기 써 있고 이거 이제 그 모이서나이트의 등급표 써 있고 그리고 미리수도 써 있고 이거는 대략 한 그 3.8mm 정도 돼요. 모이서나이트는 그 모이서나이트 표가 있었거든요. 그 캐럿에 따라 몇 캐럿에 뭐 0.2부라던가 3부라던가 또는 뭐 1캐럿, 2캐럿 이런 그런 사이즈 표가 제가 아마 테니스 팔찌 리뷰할 때 거기에 자세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석에 대한 등급이 있어요. 무슨 VVS, 무슨 D 등급, 뭐 D 컬러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1캐럿 아까 말한 1캐럿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지고 이제 보석 사이즈를 좀 보여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5부짜리 5부면은 5mm 정도 되는 사이즈. 그리고 지금 3mm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요게 얘가 이제 3mm 저기 사파이어거든요. 3mm.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자, 아무튼 요렇습니다. 요게 화이트 골드예요. 요게 화이트 골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컬러도 이게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게 이 안쪽으로 봐야 돼. 이 안쪽 컬러와 얘가 좀 잘 보이는 데가 어딨냐? 좀 색깔이 얘가 약간 노랗지 않아요? 화이트 골드인데. 자 이제부터 제가 카메라 좀 바꿔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확대가 되었어요. 자, 원래는 제가 이런 반지를 그냥 살짝 이렇게 생긴 반지예요 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백금 아까 뭐랬죠? 백금이? 기억이 안 나네 저도. 플래티늄 플래티늄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네요. 혹시 플래티늄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쭈루를 달게요. 제가 이 플래티늄 반지 구매하기 전에 나름대로 한 며칠 동안 플래티늄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했거든요. 인터넷에서 자료 수집하고 뭐가 다른지 뭐 기타 등등등등. 플래티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플래티늄이 하얀색 프레임을 하고 싶다. 그럼 플래티늄 하세요. 그러니까 대파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갖고 있는 액세서리가 하얀색으로 아주 빛나는 걸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플래티늄이 현재로선 답입니다. 자, 그래서 플래티늄 반지는 이렇게 아주 빛이 나고 제가 아까 직전에 뭘 보여드리려면 얘가 이제 백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컬러가 아까 노랗다라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약간 노란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텍스트 때문에 텍스트 없는 대로 해야 되겠다. 여기가 텍스트가 없습니다. 이쪽에 막 얘는 이쪽에 텍스트가 없고 오케이. 자 보면은 이게 구별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약간 노래요. 이쪽에 있는 애가 물론 이게 그 마모가 돼서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좀 노랗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안쪽보다 바깥이 하는 게 훨씬 더 그게 나겠다. 왜냐면 안쪽은 사실 그 스크래치로서 다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안쪽은 보통 이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쪽 비교 나름 백색을 띄우긴 하는데 그래도 노란색의 느낌이 있어요. 자, 바깥쪽을 보세요. 바깥쪽 보면 이게 지금 광택 때문에 여기가 하얗게 보이긴 하지만은 이 뒷면을 좀 많이 봐주세요. 뒷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좀 살짝 가리면 약간 노란게 보이세요 여러분? 약간 노란게 이게 좀 벗겨져서 그런 거예요. 화이트 골드. 자 옆에는 이제 플래티늄이자 백금, 흔히 말해서 백금이나 말하는 건데 이제 이런 빛깔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로 그러면은 노란 게 많이 느껴지죠? 얘가 이 면적이 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증번호 같은 거 써 있는 거 인증이 아니라 그 뭐냐 나는 플래티늄이어로 써 있어요. 이게 지금 PT950이 나는 플래티늄이어로 쓴 거고 그 앞에 그다음 쓴 게 뭐냐 D 알파벳 T D는 뭐냐 그 모이스나이트의 컬러예요. D 컬러의 3.48 CT 3.48 CT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노란 게 좀 확연히 티가 나죠.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지 한 6개월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6개월, 7개월. 초연까지는 잘 끼고 있다가 얼마 전에 지금은 끼진 않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얀 순백색에 뭐가 빛나는 거울처럼 빛나는 뭔가 유리처럼 빛나는 걸 해야 된다. 그럼 모이스나이트가 아니라 그 프레임을 백금.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말은 백금이고 또 좀 정확한 용어로는 플래티늄을 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금보다 비싸다. 플래티늄의 가격은 금보다 싸지만 그 제작된 걸로만 보면은 금보다 비싼 이유는 온도도 대략 한 2배 정도 이상에서 녹음을 해줘야 되거든요. 온도도 2배로 높은 온도에서 이제 막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요. 근데 하지만 정말 음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플래티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플래티늄이 평생 금보다 이제 제조나 이런 것들 지금 비싸잖아요. 어쨌든 이 완성된 걸로 보자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플래티늄이 비쌀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못해요. 왜냐면은 중세 시대 때는 알루미늄 있잖아요. 알루미늄 흔하잖아요. 무슨 문도 알루미늄 만들고 무슨 쓸데없는 것도 다 알루미늄 만들고 심지어 무슨 뭐 키보드 뭐 기타 등등 다 알루미늄 만들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 때는 알루미늄이 금보다 훨씬 비쌌어요. 근데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완전히 바닥이죠. 그죠? 바닥. 금보다 비쌌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플래티늄 지금 당장은 금의 절반 정도 가격이고 하지만 그 다루는 세공 기술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금보다 비싸요. 그 완성된 걸로 보자면 원자재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시대가 발전하고 또 시간이 또 흐르고 하다 보면은 이런 가공 기술이 또 너무 좋아진다면 이 제작이 된 반지의 기준으로 금보다 저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금보다 비싸다. 대략 한 2배 정도 공인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플래티늄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뭐 연마하고 보석 넣고 할 때 이게 사람이 하나하나 이게 손으로 막 조밀조밀한 거거든요. 기계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특정한 것은 기계로 하긴 했지만 이렇게 조그만 거를 넣고 여기 발을 물려요. 보석이 안 떨어지게끔. 그런 물리는 작업들을 굉장히 딱딱한 그러니까 그나마 금은 유연하고 또 녹는 온도도 낮으니까 뭐 수월수월하게 하는데 얘는 걔보다 훨씬 더 만들 때 장비도 달라져요. 이 금으로 만들었던 장비로 플래티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장비도 또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얘가 대충 한 4mm 살짝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알이. 얘는 그 1캐럿이 아마 6mm 넘어갑니다. 얘는 5부짜리, 얘는 5mm짜리. 얘는 5mm짜리. 얘는 4mm 살짝 안 돼요. 그 중간 보석. 얘는 3mm.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한번 더 좀 껴본 모습을 좀 보여줄게요. 이게 그 보석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액세서리는 사람을 조금 뭐 액세서리로서 뭐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꾸며주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어울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여기 이제 제가 보통 2개, 3개 끼니까 레이어드 하니까 지금 다 빼버렸는데 레이어드 하니까 그나마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기 손가락 두께라던가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이런 반지 그 아래 미리수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스타일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뭐 다이아로 하든지 아니면 랩 다이아몬드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저처럼 모이스나이트를 하든지, 이런 애들은 높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석이 높이가 있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높이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엔 대략적으로 한 4mm 되는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엔 한 4mm 될 것 같아요. 여기 끝에까지. 자, 그러면은 그냥 오버해서 5mm 할게요. 그러면 1cm가 여기에 툭툭툭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손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조금 나온 것 같잖아요. 한 2mm 나온 거 같나? 느낌으로 한 1mm, 2mm 나온 것 같죠. 손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지 같은 거 맞출 때도, 특히나 이터널링 같은 거 맞출 때는 그 이제 앞에 또는 뒤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하시고